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화성의 대기가 태양풍 때문에 사라졌을 것이라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보다 자세한 내용 한국천문연구원 태양우주환경그룹 황정아 박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이 태양풍이 화성을 불모지로 만들었다는 가설을 제시했는데요. 우선 태양풍 하면 쉽게 좀 와닿지 않거든요. 태양에서 나오는 바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태양풍이 무엇인지부터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예, 태양풍은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플라즈마 덩어리를 말하는데요. 네. 그 플라즈마라고 하면 좀 어려우실 텐데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양의 전자와 양성자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자체적으로 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부에 강한 자기장을 품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태양에서 지구 방향으로 불어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태양에서 불어나오고 있는 바람 같은 것이라는 의미로 태양풍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러한 태양풍이 구체적으로 화성의 대기에 어떤 영향을 미친 건가요? 화성의 대기는 지구와는 달리 대부분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화성 표면의 기압과 대기의 질량도 지구의 0.5%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가볍고요. 따라서 화성의 대기는 가만히 두어도 자발적으로 우주로 조금씩 서서히 빠져서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상시에도 조금씩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있던 화성의 대기가 태양 폭발처럼 이렇게 거대한 태양풍을 맞이하게 되면 더욱 많은 양의 대기가 한꺼번에 우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 네. 그렇다면 이 초기 화성의 환경은 좀 지금과는 달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초기 화성은 어떤 환경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초기의 화성은 현재 지구처럼 지각 내부에 어떤 자성을 띠고 있는 물질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연구한 자기장이 있어서 지구 자기권처럼 태양풍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해주는 방패막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상태의 화성은 이러한 연구한 자기장이 없고 자기권이 없어요. 그래서 표면의 일부 지역에만 국소한 자기장이 남아있는 상태이거든요. 화성이 현재 상황으로서는 지구하고 가장 비슷한 행성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네. 자기장도 없고 대기도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이러한 형태라서 화성의 테라포밍, 즉 인류의 생존을 위한 개조를 위해서는 아직도 인류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네. 예.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오랜 시간이 화성 대기권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화성의 대기가 급격하게 줄어든 시기는 언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까? 아시다시피 2013년 11월에 지금 나사에서 발사한 화성 탐사 위성인 메이븐이 관측 결과를 보내왔고 오늘자 사이언스 뉴스 표지를 장식했는데요. 예. 올해 3월에 엄청나게 거대한 태양 폭발이 일어났었어요. 올 네. 3월에. 그 태양 폭풍 당시에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물질들, 코로나 물질 방출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생겼는데 이 현상이 화성에 도착을 했을 때 엄청난 크기의 태양풍 속도 그리고 행성 간 자기장의 영향으로 화성 대기가 우주로 원래도 빠져나가고 있던 것이 가장 크게 빠져나갔다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네. 원래도 매우 얇은 상태였던 화성의 대기가 이번 3월 태양 폭풍을 맞으면서 이 태양풍에 의해서 훨씬 더 많이 벗겨져서 얇아져 나간 상태인 것이죠.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자면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이 태양의 에너지가 화성의 기후 변화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아주 오래전의 화성은 태양풍을 막을 수도 있을 만큼 충분한 강한 자기권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과학자들이 여기고 있으나 네. 약 40억 년 전에 화성 내부에 이미 이제 자성을 띤 물질들의 움직임이 멈췄기 때문에 지금 아주 약한 표면에 있는 자기장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화성의 전리층이 태양풍에 직접 맞닿게 되어서 화성의 대기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조금씩 벗겨져 나가고 있고 이러한 시간에 따른 자발적인 풍화가 화성을 현재의 척박한 불모지의 땅으로 만들었다는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도 계속해서 이 태양풍이 나오고 있는데 태양풍 때문에 화성의 대기권은 조금씩 줄어들고 급격하게 줄어들었던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태양풍이 지구에도 혹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럼요. 태양에 사실상 화성보다 지구가 더 가깝게 있지 않습니까? 예. 태양풍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지구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태양풍 안에 품고 있는 고에너지 입자들, 그리고 입자들에 의한 방사선, 그리고 강력한 자기장은 지구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큰 태양 폭풍이 발생했을 때 지구에 불어오는 그 태양풍 때문에 지구 주변에 지금 많은 인공위성이 상주하고 있는데 인공위성의 방사선 피해를 입기도 하고 지구의 전리층을 이용해야 하는 단파 통신 장애를 입히고 그다음에 GPS 위성 장애가 발생하고요. 지상의 전력망이 대규모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하고 있는 항공기 승무원들도 방사선 피해를 입을 수 있고요. 예.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우주 날씨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 태양풍이 지구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좀 화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 태양풍의 영향을 화성이 좀 덜 받았다면 현재도 이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도 될까요? 지금 사실 초기 화성은 지구와 지금의 상태의 지구와 매우 유사한 환경이었을 거라고 과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가장 농후한 행성이죠. 화성 표면에 물이 존재했던 흔적이 있다는 결과는 이미 2000년에 이미 밝혀졌고 네. 그다음에 얼음 형태의 물이 존재한다는 것도 2008년에 이미 밝혀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는 올해 9월에 나사에서 발표를 했는데 현재 지금 화성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고 네. 액체 상태의 물이 소금물의 형태로 흐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이미 발표했고요. 네. 그래서 현재 액체 상태의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 이 화성 탐사 준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나사의 모든 총력은 화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은 2020년에 우리가 지금 나사에서 화성에 착륙선 로버를 내리는 미션을 계획하고 있고 20년에 그리고 2039년에는 유인 화성 탐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래 인류의 새로운 주거지로서 가장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게 화성입니다. 인류가 나가서 화성에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료 수집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번에 화성의 대기와 강력한 태양 폭풍이 발생했을 때 화성에 어떻게 자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관측 결과들을 우리에게 보내온 자료는 매우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게 분명하고요. 만약에 화성 표면에 지금 인간이 나가 있다면 태양 폭발이 예측되는 그 시점에서는 태양풍과 우주 방사선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방사선이 차폐되는, 그러니까 보호될 수 있는 지역으로 피신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명령을 내려야 되겠죠. 그런 식의 소중한 자료로 밑받침이 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미래 인류의 새로운 주거지까지 뭐 이렇게 불린다고 하니까 앞으로 연구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천문연구원 태양우주환경그룹 황정화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화성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더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네, 뭐 요즘에 이 화성 관련된 영화도 개봉하면서 많은 분들이 화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 뭐 화성 앞으로 어떤 또 놀라운 비밀들이 밝혀질지 좀 더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